안녕하십니까. 8주 1차시 동영상 아동 상담론에 대한 부분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상담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동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동들은 탄력적으로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아동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들 또한 아동을 돕거나 돌보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을 하셨을 텐데요. 아동 상담가들은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임상적으로 아동과 그 부모들을 도와주는 상담 서비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담 전문가들은 아동 상담의 독특성을 반영해서 아동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련된 이론, 평가, 목표, 상담 실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여러분 자율에 맡겼던 이유가 이 책 한 권을 마스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또 초임교사로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아픈 아이를 발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그 중개자의 역할 정도로만 담임으로서 안전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또 오해 소지가 생겨서 담임으로서의 공격적인 부분을 부모로서 원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동 상담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증상을 분류하여 볼 수 있는 시각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보는 것들 그래서 문제 행동의 증상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 실제 아동을 어떻게 치료하고 상담하는지에 대한 학습하는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 4학년 1학기에 실습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또 잡혀져 있다 보니 진도도 나가야 되고 중요한 내용도 전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어려운 걸 같이 한번 해내 보시게요. 아동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실제 아동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 아동 상담론입니다. 아동 상담 이론에 대한 부분과 또 이론을 적용한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아동 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변함이 없고 또 그의 현장에 대한 실제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형식적인 부분들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선택한 이 책은 1장 아동 상담의 독특성을 반영하여 아동 상담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아동 상담 이론을 다루는 2장에서는 이론을 쉽게 설명하여 마치 이제 구어체 말로 풀어쓴 듯 기술하였던 내용들이 참 접근하는데 좀 편해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상담 이론들은 다른 교과목에서도 다루는 부분이라 중복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을 실습 나가기 전에 이론을 좀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딱 그 부분만 중간 지필에 출제하겠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것들이 이론을 통해서 이론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에서는 심리평가 부분인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학에 따라서 별도의 교과목으로 개설하기도 한다고 해요. 분량도 조절하기 어렵고 그래서 심리평가 부분에 대한 시수들이 또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 여러분이
이 강의 중반 이후로 중간고사 이후로 현장에 지금 또 실습 기간이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한 상담 기법들을 다루는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챕터 5장에서는 문제행동을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서 문제행동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행동 분류는 개정된 DSM-5에 따라서 증상과 진단 기준만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DSM-5가 뭔지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유아교육학을 박사학위까지 하고 현장을 20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실 상담의 부분은 전문적인 또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간접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쉽고 유익하게 지침서 정도로만 제가 좀 편안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1은 아동 상담에 대한 개관, 또 아동 상담에 대한 이론, 챕터 2, 챕터 3는 아동 상담과 심리 평가, 또 챕터 네 번째 챕터는 아동 상담 기법, 다섯 번째 챕터는 문제 유형에 따른 유형별 아동 상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아동 상담의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동기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키워나가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사회적 기술을 익혀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 시기에 형성된 아동 문제는 이후의 발달 과업 성취에 문제가 되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이나 성격 발달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와 성인들은 아동이 보이는 정서 문제, 행동 문제, 학습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한 수준의 정서 행동 문제,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가출, 학교 중도 탈락, 자해와 자살, 약물 남용, 성매매, 아동기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 문제의 예방과 해결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상담을 통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문제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아동학, 가정학, 또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 여러 전문 분야의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도 유아교육만 학부 4년, 석사 2년 반, 박사 2년, 박사학 논문을 쓰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여기에서 유아교육학이라기보다는 저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이런 전문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상담의 이론적 배경이 성인 상담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나타내는 독특한 문제 양상은 아동 상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아동은 단순히 작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상담은 단지 성인 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축소한 차원이 아니지요. 아동의 발달 단계, 환경, 상담 의뢰 사유 등 성인 상담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요구하므로 상담자는 아동이 처한 발달 조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상담에 대한 차별화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상담가는 아동 상담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동의 제한적 언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치료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동은 아직 언어적 능력이 미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용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제한이 따릅니다. 아동은 힘든 감정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지루해, 심심해, 짜증나, 지겨워, 불공평해 등과 같이 몇 안 되는 단어를 선택하거나 짜증이나 울음 같은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성인들은 아주 제한된 수준에서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요. 성인들은 아동이 자신의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동의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혼을 내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나 아동이 주고받는 일상적인 언어는 아동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아동, 교사, 아동 또는 상담자, 아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은 빈곤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성인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자신의 경험, 사고, 정서 및 행동을 언어하기 어려운 아동의 표현을 이해하는 데 깊이가 결여되기 쉽다라고 해요. 또한 아동의 외상 사건이나 정서적 문제로 인해 또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퇴행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은 자신의 연령보다 더 어린 아동에게 적합한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충분히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동 상담이 성인 상담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아동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언어적 상담 기술과 함께 여러 가지 치료적 매체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동의 변화는 이러한 매체와 함께 언어적 상담 기술이 결합될 때 가능해지죠. 아동이 상담 과정에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동 상담의 목표 달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치료적 매체를 통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속달감을 획득해가는 동안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상상해 봄으로써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는 놀이, 미술, 무용, 음악, 노래, 운유적 이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료적 매체는 4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치료적 관계를 촉진하는 것, 아동의 내적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촉진하는 것, 3번째,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 4번째, 아동이 자신에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적 기능들은 아동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아동 상담가가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고유한 문제 영역에 적합한 매체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2번째로는 아동 상담의 대상은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인프라인 가족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의 특성과 함께 부모 환경 특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아동 개인의 특성은 아동의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이 포함되고 부모 환경 특성에는 양육 환경, 부부 관계의 질이나 결혼 만족도 등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동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의 기질, 유전적 특성, 양육 환경, 부부 관계, 가족 생활 주기 및 주 양육자의 심리적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등이 함께 다루어질 때
아동의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재 페이지 14페이지에 아동 상담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동 개인의 특성, 양육 환경, 부부 관계, 주요 양육자의 심리적인 특성, 그 부모들의 낮은 자존감, 불안 정도, 우울증, 신경증,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질적인 아이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동 발달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부 때 배웠던 모든 이론들을 이제 총동원해서 아이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잣대를 이제 재정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의 자기 치유적인 성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상담 상황 안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치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아동은 부모의 잘못된 약용이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 등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하여 내면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적 상황을 치료적 매체를 활용하여 보여주고자 한다고 해요. 오랜 시간 임상에서 아동을 관찰해온 많은 아동 상담가들은 아동이 고통에 직면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의 원인이 된 사건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아동의 치유적 성향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상담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매체를 통해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상담가들은 아동이 하고자 하는 것의 표현 능력을 존중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서 안전하게 자기 치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동의 치유적 성향은 은유나 상징적 의미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내적 세계의 고통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 줄 수 있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상담 이런 한 과목을 수강하고 여러분이 바로 아이들을 상담하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아동 상담은 전 생애적 발달 과정의 관점과 다문화적, 다학문적, 다체계적, 통합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신체적, 지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는 발달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아동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때 수반되는 갈등이나 긴장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상담의 목적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고유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발달 과정상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 상담의 치료적 관점을 치유적 측면 또는 예방적, 발달적 측면에서 조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더욱이 아동의 문제는 독특하고 원인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이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치료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발달은 상호 우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의 문제는 2차적으로 다른 영역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은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고 친구 사귀기를 꺼리게 되고 또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정서적으로 우울한 아동은 학습 동기가 부족해 2차적으로 학습 부진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아동의 문제는 총체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고려한 치료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아동 상담 과정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학습교사, 학교교사, 특수교사, 또 소아정신과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가족치료사 등 전문가 집단이 하나의 협력체계를 이루는
다문화적, 다전문적, 다체계적 접근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자는 아동에게 특별한 성인의 모습으로 관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인 상담에서 치료자와의 관계가 주요 요소인 것처럼 아동 상담에서도 아동과 상담자의 관계가 성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상담자는 아동과 상담자 간의 관계가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상담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은 아동이 상담자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상담자가 아동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존재로서의 상담자는 아동에게 부모나 형제, 주요 타인들의 방해로 인해 자신이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되므로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돕습니다. 특히 아동과 상담자의 관계는 부모와 상담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아동 상담은 성인 상담과는 다른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교재는 지금 7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상담자는 특별한 성인으로서 아동의 세계와 만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모와 매우 다른 환경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세계와 만나서 작업을 해야 하고 아동과의 작업은 상담자의 가치, 믿음,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상담자는 판단이나 비판 없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인으로서 아동의 세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상담자가 아동의 세계에 대해 비판하거나 단정짓거나 비난하는 경우 아동이 자신의 지각 세계에서 상담자의 지각 세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과 상담자 간의 관계는 안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호용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지요.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호용적인 분위기 안에서 제공되는 구조화된 환경이 필요하고 이런 구조화는 아동에게 상담 기간 동안 안정감과 예측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동과 상담자 간의 관계는 진실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관계는 아동 상담자 둘 모두 정직하고 솔직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동 상담에서 진실한 관계란 상담자와 아동이 서로 진실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죠. 상담자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할 때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때 아동도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동과 상담자 간의 관계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담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밀 보장이라는 건 아동과 상담자 간에 공유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밀 보장은 상담 회기 동안 있었던 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상담자와만 공유될 수 있다는 확증으로 상담 관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주어 아동이 지금까지 갖추고 있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분위기겠지요. 다섯 번째는 아동과 상담자 간의 관계는 둘만의 독점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과 관계에서 특별하고 또 독점적인 관계를 1:1 매칭을 해서 어떤 타인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독점하는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상담자는 아동에게 침입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상담자의 많은 질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상담 과정에서. 그래서 질문보다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질문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경청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동과의 상담자 간의 관계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상담실을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당황해하기보다는, 또 상담자는 아동의 상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이 상담 전문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